저는 요즘에 이 주진우 의원실이요. 요즘 많이 등장합니다. 네. 어제도 이 주진우 얘기를 한참 다뤘는데 이분이 뭐 당대표예요? 너무 많이 나와. 요즘에 저는 주진우 의원이 말씀하실 때 보면 맞는 의성어가 약간 삐약삐약 같거든요. 뭘 발언하면 삐약삐약 같아요. 좀 하찮아.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국 전 대표의 접견 서신 왕래 기록을 보니 일반 수감자와 비교하면 접견과 서신 왕래가 너무 잦다. 황제 수감이다. 맞습니까? 참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어떤 지경까지 이르는지를 다시 한번 또 보게 돼서 좀 정말 마음이 씁쓸한데요. 예. 주신. 이건 뭐 외부에다가 전혀 얘기하지 않는 건데 이 예. 방송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네네. 가족 간에 진행하는 일반 접견이 29번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셈에서 현역 국회의원들께서 찾아오시는 경우 예. 그런 경우로 해서 접견을 하신 게 19번 정도가 있고 네. 변호인 접견이 96건이 있습니다. 예. 예, 정확하게 이제 숫자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근데 변호인 접견이 왜 이렇게 많냐? 예.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 변호인 접견은 헌법과 법률에서 횟수 제한이 전혀 없어요. 예. 특히나 그랬던 거고 또 하나는 이 변호인 접견이 왜 많이 하게 됐냐면 딱 국민의힘 때문이에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측의 인사가 또 고발을 했어요. 뭘로 고발했습니까? 아니 뭐 이상한 걸 말도 안 되는 걸 고발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고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발 사건과 관련된 변호인들이 접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더 많은 접견을 하도록 이상한 조치를 해놓고 접견을 많이 한다고 또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그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서신왕래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말 정신이 정말 완전히 헷가닥한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서신도 역시 헌법과 법률에 전혀 횟수의 제한이 없고요. 서신 이만큼 왔다 갔다 한 거는 자기네들이 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서신을 보내시니까 그에 대한 답장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답장을 일일이 손으로 계속 쓰는 거 그 정도의 성의와 체력을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수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믿겨지지 않아가지고 부러워서 하는 말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위법 사항이 전혀 없고 본인들이 자초한 내용을 가지고 한 것마저도 문제를 삼는 이 뻔뻔한 자의 정치 검찰의 후회가 계속 지금 그 고개를 쳐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의 입을 막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진우 의원은 사실 완전 찐윤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미니미라고 불러도 될 정도이고 윤석열 파면 이후에 저는 사실 친윤계, 그러니까 범친윤이든 찐윤이든 간에 사실상의 패족에 가까운 망신을 당했다라고 보는데 사실 제도권에 뭐 등장하거나 수면 위로 올라와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 자체가 반성과 성찰 따위는 없는 인간들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꼼꼼하시네. 최근에는 그 김민석 후보자, 총리 후보자 관련된 이슈에 주진우 의원이 그렇게 많이 매몰되어 계시더니만 이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접견 가지고도 또 이렇게 황제 수감이다 이런 비판을 한 거에 대해서 아주 충실히 설명이 됐다라고 보고요. 더 많이 짓는 개가 더 무서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서움을 느끼고 있는 거 가지고 지저대는데요. 똥볼을 계속 차고 있고 불발탄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계속 포탄을 날리고 있는데 주진우 의원도 이제 꼬리가 잡히겠죠. 최혜병 특검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수사 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은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최혜병 특검이 이제 뭐 나이트클럽도 한번 털어보면 뭔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이트클럽에 뭐 그렇게 잘 되는 거에 뭐 비호가 없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일반적인 의구심도 가질 수 있는 거니까요. 뭐 또 뭐 협박을 하겠죠. 오늘 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이제 고소 하겠다고 또 밝혔던데 얼마나 지금 겁이 먹었으면 모든 사람을 다 물고 있잖아요. 본인이 물릴 겁니다. 주진우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럼 뭐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예, 주진우 의원이라는 사람에 대한 고찰, 우리 총통의 고찰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검사죠. 검사 그러니까 아 의원인데요, 왜 검사예요? 아예 검사죠. 아니 국회의원이면 예. 정치인이면 네. 뭐 내가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지금 수사하는 것 국회의원 배지 달고서는 네. 아직도 의원회관에서 수사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지금. 네네. 지금도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수사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또 감옥 수사하고 또 네. 예? 조국 대표 수사하고 또 다른 것도 뭐 일 생기면 또 뭐 수사하고 예. 계속 수사만 계속 하는 거거든요. 네. 아직도 검사고 검사 세계에서의 정치질 요거를 또 열심히 합니다. 아까 찐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총선 때 분명히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윤석열과 한동훈의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친한이라던데? 라는 얘기도 있고 맞아요. 아니라던데? 라는 얘기도 있고 막 이래요 또.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는 뭐 엄청나게 자기들끼리 검찰 클럽에서는 야 여기 주셨다 저기 주셨다 뭐 하는지 모르겠으나 네. 그건 정치가 아니죠 사실. 그런 건 사내 정치라고 하는 뭐 영역인 것이고 정치를 하지 않는 검사에 불과한 사람이어서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다. 다음번에는 아마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 국회에서는. 아 저도 동의합니다. 아니 나이트클럽에서 보면 되죠. 자 그리고 제가 안 갑니다 나이트. 자 그리고 입구에서 보면 되죠. 이거는 이제 짧게 사면 얘기는 왕왕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정성호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한규 민주당 의원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근데 정성호 의원 제가 오늘 오전자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좀 들어보니까 사면 이야기 했다가 뜨거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톤을 바꾸신 것 같아요. 바꾸신 것 같고, 그러니까 가령 어떤 방식으로 바꿨냐면은 뭐 과도한 수사를 당했던 과거가 있으니 그 처벌 자체도 굉장히 과도하고 기존의 다른 이 형량에 비춰봤을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보니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장기적으로 비춰봤을 때 필요하지 않느냐 정도의 의견이었는데 완벽하게 동의한다. 무조건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전달이 된 것 같다라는 식의 톤으로 좀 바뀌었고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언젠가는 사면을 할 것이다라는 식의 이제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뭐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뭐 김용, 이화영 이런 인물에 대한 사면 요청도 있기 때문에 사면의 시기가 좀 이 집권 초기에 너무 이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도 많고 저도 뭐 사실 그 부분을 좀 동의하는 편이어가지고 타 방송에서 그런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자 우리 조국혁신당의 윤재관 대변인께서는 이 사면 문제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 조국혁신당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정상적인 이제 정당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게 꼭 조국 대표의 사면을 위한 것으로 오해하고 곡해하시는 경향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요새 무슨 생각하면 우리는 숨만 쉬어도 조국 대표 사면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인식되고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기 상당히 좀 꺼려지고 웬만하면 저희들은 거의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직접적인 당사자로 비춰질 수 있는 이 그러니까 정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바라는 사람들이 바라는 내란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인내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한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형량 문제 정성호 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조국 대표가 2년을 선고를 받았고 지금 이제 한 7개월 정도 형을 살고 계시는데 조국 대표의 형량만 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제 표창장의 문제로 인해서 정경심 교수 정경심 교수께서 4년을 선고를 받았고 3년 6개월, 3년 5개월 정도를 형을 사셨어요, 실형을. 그리고 지금 7개월 살고 계시니까 부부가 도합 지금 4년을 넘게 표창장 하나 가지고 뭐 별도의 또 하나의 또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4년을 부부가 돌아가면서 하는 게 수감 생활을 하는 게 대한민국 형량에 맞겠습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집행유예도 안 되고 벌금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건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국가 형벌권이 집중되는 문제는 좀 과도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또 그
첫째 딸,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조민 씨. 예, 고절이 됐지 않습니까? 의사 가운 벗고. 네. 이렇게 어느 그 경우에 이렇게 한 가족 전체를 한 건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다 이 피해 그 고통을 주고 수감 생활을 하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데 예. 그런 가운데 지금 뭐 4년이 넘는 기간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형량의 문제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사면 문제가 좀 심각하게 검토돼야 된다라고 하는 정성 의원님의 그 취지 말에 네. 저도 뭐 10분 공감하고요. 예. 사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제들과 함께 사면 문제가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역시나 이것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네.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해 주실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짧게 드릴까요? 사면 얘기가 막 이렇게 화제가 되고 나오면 나올수록 네. 오히려 사면이 어려워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사면이 뜨거운 감자가 되면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예.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의미 부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평론가로서 보면 이런 거예요. 평론가로서 이 보면 사면이라는 거는 결국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할 때는 결국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여야 균형을 맞추잖아요, 보통.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큰 틀에서 범민주 진영의 인사들을 사면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보수 진영의 인사들도 함께. 사면해 주고 뭐 이렇게 끼워 맞춰서 이제 가기 마련인데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한국의 정치 현실이 있는데 근데 지금 아까 한참 얘기했지만 이제 특검 수사가 막 진행이 되고 예. 그다음에 아무래도 국민의힘 사람들도 막 수사를 받을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요런 이제 구도가 한동안 이제 진행이 될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요런 논의들이 막 이제 활성화된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제 우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상황과 그 적기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하겠지만 요것과 관련돼서 계속 빌미를 줄 수 있는 어떤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정치권 내에서 이렇게 좀 과도하게 불거지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 우려는 좀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법률과 제도하에 이제 유죄가 돼서 실제 판단을 받고 복역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개인적인 억울함을 우리가 차치하더라도 이게 이제 일이 이렇게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사법의 형평을 놓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심우정 딸 신민경 특혜 채용 비리 의혹은 도대체 왜 안 들여다보는 걸까요? 저는 이제 그 대목이 가장 분노스럽습니다. 이미 뭐 언론 보도로 접해봤을 때 앞뒤의 정황이라는 게 너무나 수상한 게 많은데 왜 적어도 수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분노스럽습니다, 저는. 네. 주진우 얘기를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사면 문제 관련해서 얘기 드리면 주진우가 누굽니까? 윤석열의 법률비서관 아닙니까? 법률비서관은 사면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서이죠. 그 부서의 장 법률비서관을 했던 사람인데 윤석열 때 사면 어떻게 했습니까? 실형이 선고된 김관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단 하루도 형을 살지 않도록 하는 사면 복권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진짜 지저분했어요.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주진우인데 그 주진우가 지금 형을 지금 7개월째 살고 있는 조국 대표에 관련된 사면 문제를 가지고 무슨 낯짝으로 무슨 말을 하고 하는지 정말 그 자를 보고 나면 정말 분노가 치밀어서 제가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로 지금 치가 떨리는데 그 자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단 하루도 법원에서 실형을 살라고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 사람은 단 하루도 살지 않게 만들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 정부는 전무후무한 기록도 있어요. 어떤? 그 유죄가 나와서 직이 상실이 됐는데 선출직이 그 사람을 사면을 시켰고 다시 똑같은 자리에 다시 출마를 시켰고 재보궐에 그 사람이 또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붕괴가 시작이 됐는데 그런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어요. 그런 일에 실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주진우인데 그 주진우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반성과 성찰해야 될 시간에 오히려 더 역으로 하고 있다는 건
이자가 정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정말 화가 다 죽겠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공약, 예. 국회의원 소환제, 예. 그러니까 빨리 도입돼가지고 주진우 같은 사람들이 제1호로 예. 처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아유, 있습니다. 뭐 사실 또 이 얘기 길게 할 건 아니었지만 저는 만약에 어느 시점이든 간에 이재명 정부 안에서 사면이 단행이 되면 그 사면을 가지고 또 어떻게 언론이 물고 뜯을지 벌써부터 눈이 훤한데 윤석열 정부 당시의 사면에 대해서 각종 이제 특히 이제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어떻게 평가했고 어떤 지적을 했는지도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댓글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 주시는데 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주제를 좀 매듭 짓고 싶고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에 꺼낸 거니까 일부러 꺼낸 거니까 이거는 뭐 너무 또 여러분들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